이게 저기 락님께서 돈 들고 북에 가 살고 싶다 이랬는데 가 살아보세요. 예, 북에서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북한은 가정 세대들의 인터넷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예, 인터넷 그리고 북한에선 컴퓨터 중고 컴퓨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많이 팝니다. 이 손전화 판매소에랑 정보 판매소에랑 가면 그리고 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이 컴퓨터들을 팔아줍니다. 중고 컴퓨터. 그런데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단자들,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 연결 단자들을 다 떼낸 걸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전혀 접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컴퓨터를 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도의 미래관이라는 걸 지었는데 이게 전자도서관입니다. 여기 전자도서관에서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도요,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다. 소위 북한인 내가 1% 돈이 많은 부자다. 내가 컴퓨터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냐? 권한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도당 무슨 선전부 뭐 부부장이다 하면 이건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바람표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네. 막 각 북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가늘고 길게 살기보다 짧고 두껍게 산다. 그러니까 그냥 덤치고서라도 북한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예. 예. 돈은 총구 앞에서 벌고 돈은 총구 앞에서 벌고 쓰는 건 말이 없이 써라. 예, 조용히 써라. 그래. 그러니까 목숨을 내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북한에서는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질러요. 네. 돈을 벌었는데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돈은 총구 앞에서 벌어야 된다. 그리고 돈은 진짜 비양심적으로 벌고 그다음에 돈은 깨끗하게 써야 된다. 쓸 때는 돈을 벌 땐 비양심적으로 벌고 돈을 쓸 땐 깨끗하게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을 쓸 때 깨끗하게 쓰라는 게 돈은 비양심적으로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양심이고 뭐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속담에 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예, 정승같이 쓰라. 근데 비양심적으로 벌되 양심적으로 써라. 조용히 써라 하는 건 북한에서 돈을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이자처럼 바람 피운다 어쩐다 이거 얼쩡하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되는 개선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북한하고 북한 정권에 단속되거나 죄를 지은 일이 없다 하면 그런 게 다 묵인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참 무서운 게 그거죠. 어느 날 나를 죽이겠다 딱 목표를 하면 이 장성택이 목표다 하면 그동안 장성택이 다 바람피고 어쩌고 한 거 그냥 다 눈 감면 씁니다. 네. 모르는 척 하다가 어느 날 장성택을 죽인다 하면 그때 묵은 죄를 한꺼번에 다 몇십 년에 있는 죄까지 다 끌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가족을 아예 몰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 돈 쓰는 걸 조용히 쓴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장성태 부장이 네. 진짜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사람이 가오를 범하자면 아무래도 제가 돈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또 장성택이 좀 마음이 아주 털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통이 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장성택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 어쩌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정말 장성택이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어쨌는지 이건 모릅니다. 예. 오히려 밑에 있는 간부들이 잘 처리를 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부하느라고 그랬겠죠. 예. 어쨌든 권력 싸움에 밀린 거지 뭐.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북한에서 김일성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최은희도 바람을 피워서 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북한에 그런 일은 정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최은희 같은 건 김일성의 충신으로 마지막까지 죽었으니까 그런 게고 장성택이 김정일일 때에는 김정일이 끝까지 보살펴줬는데
김정은이 뭐 자기 뽑은 때를 보인다. 그냥 김정은이 자기 솜씨를 보인다. 내가 어느 만큼 무서운지 봐라 하는 북한에서 시범계엄이라고 하죠. 본보기. 시범, 네, 예. 본보기. 그 본보기로 장성택을 죽인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 장성택이 사위가 그때 그 저기를 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 최웅철. 네. 네, 북한이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이 싸이였던 최웅철도 몽땅 다 가두었습니다. 수용소에 보내고 네. 그 말레이시아하고 쿠바 대사로 나가 있던 그 이 장성택의 그 뭐야 조카들도 다 불러들였거든요. 네. 다 같이 그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수용소에 보냈는데 그 싸이인 최웅철을 최근에 내놨거든요. 예, 이 올해 한 5월인가 그때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택이 해외에 숨긴 자금을 찾기 위해서. 예. 예. 그래 북한이 요새 뭐 건설을 하고 어쩌고 뭐 자금을 많이 씁니다. 자금을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이 돈, 이만한 돈이 도대체 다 어디서 났냐? 예. 그럼 이거 다 장성택이 숨겨놓았던 재산을 찾은 거다. 그래 이 최웅철이를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장성택이 숨겨놓은 그 자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오. 예 그래요? 말로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예. 아니라 싱가포르 간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는 그냥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거기서 그때 우리가 그 지금 그 방송했잖아요. 네. 그 최욱철이를 살려놓은 이유는 그 비밀번호를 예.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장성택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예. 찾기 위해서 했다는데 네. 그걸 찾았다고요? 북한에서 여하튼간 소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쓰는 게 건설 자재를 들여오고 어쩌고 하는 게 이거 다 지금 장성택이 그 비자금을 찾은 거다. 그 최웅철을 통해서 비자금을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거다. 근데 사실은 장성택의 비자금을 그렇게 쉽게 찾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뭔가 장성택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들면서 자기네가 지금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 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어디서 돈이 생겼는데 네.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런 거죠. 채용처리를 내놔가지고 예. 장성택이 비자금을 찾아왔다 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보건대는 기껏해서 석탄을 팔아야 뭐 그 어림도 없다는 거죠. 지금 숱한 건설을 벌려놨는데 그 예. 건설 자재들 어디서 다 들여오냐. 이건 석탄을 팔아서 이걸 다 들여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이 돈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생긴 거죠. 이 돈 도대체 어디서 중국이 준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준 거냐. 그러니까 이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장성택이 숨겨놓은 자금을 찾았다. 지금 이런 걸로 지금 그래서 알리바이 맞죠? 그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 여기 이런 글 썼네요. 남쪽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북한처럼 되겠죠. 그래요. 예, 양병호님.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북한이라는 사회, 예, 김일성이 저렇게 만들어놨다. 네, 그런데 김일성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저렇게 사람이 못 살 세상이 되기까지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북한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적폐청산이요 뭐요 하면서 뭐 이건 지주돼서 다 나쁜 놈들이 다 쳐버리고 자본가 돼서 다 나쁘다 쳐버리고 나중엔 이건 뭐 친일파다 쳐버리고 그 다음엔 더 쳐낼 게 없으니까 종파군자라고 해서 이제 누명을 씌워서 다 쳐낸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남로당 출신이다. 남로당 출신은 다 간첩들이다 해서 쳐내고 맞아요. 계속 그렇게 쳐내는 걸 사람들이 멍해서 지켜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건 그냥 적폐청산이다 하고서 적폐다 하는 걸 사람들은 저건 적폐였구나. 그냥 멍하니 본 겁니다. 언제 자기도 깨닫고 네. 자기도 적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폐청산이다 적폐다 하면서 계속 청산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사이에 북한은 어느새 저렇게 돼버렸고 나중엔 자기도 적폐가 된다는 거죠. 예, 독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 독재가 처음 시작될 때는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의 시작은 반드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을 잡아서 독재를 가는 게 그게 진짜 독재 사회입니다. 오히려
이 민주주의 사회는요, 늘 그 시작을 보면 독재입니다. 박정희식 독재. 박정희식 독재, 이게 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었냐? 박정희가 아무리 독재를 했다고 해도 그때 박정희 때에 김대중이도 사회활동가를 살려주었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도 살려주었죠. 그리고 다당제를 허용했습니다. 다당제를 허용했기에 김대중이도 김영삼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라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적폐라고 끊임없이 청산하는 것, 그 누군가를 몰아가는 것, 이게 잘못하면 북한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뒤를 캐요, 하여튼간. 그래서 저희들도 평양에 신신펀펀하게 살다가 갑자기 저기 행방불명,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방불명 된 걸로 나타나가지고 평양에 쫓겨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다 추산하니까 나중에는 또 추방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버스줄에서 무슨 뭐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을 해서 뭐 담배를 이렇게 뭐 나눠 먹기 뭐 이런 거를 했다고 뭐 또 그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나가서 좀 동네 친구 애들이랑 싸우면 그래서 또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평양시 인원을 축소한다. 뭐, 야, 이 김정일이 야, 이 넌 평양 사람들 배급도 못 주는데 이 평양 시민들도 배급 주기 힘든데 평양시 인원을 좀 줄거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 오늘까지는 뭐 북한 사람들 평양시도 걷는 길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없으면 그냥 건넙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딱 뜨고서 평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큰 길을 그냥 가로지르죠. 근데 먼 데서 가느니 이리 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가는 거죠. 그럼 늘 일상사고 보안원들도 다 뻔히 보면서 단속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왜 나를 오라는 거지? 딱 갔는데 너 왜 걷는 길 마음대로 건넜어? 뻥해지는 거죠. 지금 보안소로 가자. 보안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뭐 문건을 몇 개 작성하라고 해서 어유 왜 이러지? 그랬는데 딱 보니까 추방자 명단에 딱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추방. 나중에는 뭐 왜냐면 계속 추방을 해야만 공포를 조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잘 듣게 되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분께서 세습 좀 설명해줘요. 공산권에 살다 온 분들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세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그 정당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세습을 한 데는 별로 없어요. 북한밖에 없죠. 북한밖에 없죠.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세습을 하냐? 북한은 조선 왕조 국가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신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독재에다가 그냥 조선 봉건왕조를 합쳐놓은 게 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악질인 거지. 무서운 거죠. 그거 더 무서운 거죠. 왕조에다가 그냥 공산주의까지 엎어가지고 하니까 그게 다른 나라 그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몇 배로 더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예? 예, 이게 탈북자들이 어떻게 선동하는지 궁금하고, 이게 무슨 탈북자들이 뜻인가요? 어떻게 선동하는지 궁금하고. 탈북자들이 뭘 선동을 하나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말인지. 어떤 분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탈북자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선동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국가 폭력이 세습질로 이어졌죠. 그렇죠. 국가 폭력이 세습이 된 거예요. 맞죠. 예. 그 호위총국이라는 이런 김일성만의 김일성 일가를 위한 사조직이 있죠. 그 사조직이 북한의 모든 걸 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국가보위성이라는 이런 사조직을 만들어서 체제를 완전히 유지하는 그 군간으로 삼은 거죠. 그렇죠.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무결점의 무어류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 우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이천년대님이 북한 놈들은 다 비겁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여러분, 예, 이렇게 북한 사람들 진짜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사실 뭐 안중근이나 이중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말씀드릴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일제가 안중근을 죽였다고 했을 때 안중근의 집안을 다 멸족시켰냐? 멸족 안 시켰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준이나 그때 만국평화회의 같은 그렇죠. 그 세 분, 네.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멸족했냐? 멸족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체제다, 뭐 김정은을 반대해서 뭔가 뭐 준비를 했다, 뭐 행동을 했다 이러면 그냥 삼족을 멸살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차마 그냥 나 혼자 죽는다, 내만 죽고 뭐 가족들은 손을 안 댄다 이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 어느 날 다 들고 일어나죠. 하도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죽는다는 그 생각이, 그게 두려워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죽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이거는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결했잖아요. 네, 이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모르는데. 이 이유가 뭐 김관진 장관을 잡으려고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김관진 장관은 이미 뭐 몇 번 잡혀갔다 왔어요. 잡혀갔다 왔는데 이재수 사령관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있잖아요. 박근혜 아들,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님이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가서 붙잡아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안 한 말도 했다고 막 지어내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 레이건님 주사파 선동이 북한을 닮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주사파 선동이 북한을 닮았습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친북을 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북한을 고다로 먹고 닮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게 있다. 이 정부에서 특히 각성해야 될 게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만행이 이 정부에서 자행될 수 있다. 그게 뭐냐? 박정희의 흔적 없애기. 한마디로 말해 박정희의 씨를 말리기 위한 그런 어떤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갔죠. 이제 박지만을 잡아들이고 박근영을 잡아들이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예 박정희의 씨를 없애버리자는 그런 북한에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승만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없애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전두환 대통령. 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3명인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재수 장군님이 자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잡혀만 가면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막 안 한 말도 했 말도 안 했다 그러고 막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만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님을 잡아드리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박지만, 박근령 다 잡아들여서 박정희 씨를 말리려는 그런 행동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북한 사람들 바보가 돼서 북한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북한을 저렇게 만든 건 북한 주민들 스스로입니다. 이자처럼 적폐청산이요 모여함에 끊임없이 청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지켜만 봤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온 가족을 멸살을 시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수돗물도 안 나와요. 수돗물은 명절날에 한 번 나오는
명절 공급이 됐잖아요. 전기도 계속 안 와요. 네. 전기도 선물 전기?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분명 잘못된 건 맞는데, 저도 그때도 지금처럼 정이 가면 불 끌었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더 했겠죠. 막 뭘 뒤집어 엎고 싶은데,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수 사령관님이 우리 한국을 떠나셨어야 되는데, 이자들한테 끌려만 가면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애국자셨구나. 그리고 이 정권에서 네 분이 지금 자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만들어낸 거는 이 문재인이 살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살인 정권. 예? 살인 정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이거를 제대로 돌려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비웃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비겁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생에 대한 애착이 더 많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았기 때문에 생에 대한 애착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있어요. 단지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3대가 멸종한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죠. 3대가 멸종하잖아요. 3대가 예. 이게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네. 올라왔는데, 예. 68년도에 김신조가 예. 박정희 대통령 목 따라 왔다고 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죠. 예, 맞는 말이죠. 예. 이게 GBF님께서 북한이 싫어하는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북한도 그러잖아요. 예. 이 정권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병호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 자기들한테 넘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예? 북한이 진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싫어했죠. 막 목표판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놓고 막 사격 훈련을 하고 오히려 남한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한에서는 또 숱한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쏘고 싶으면 그 얼굴을 만들어 쏘는데 뭐가 어쨌다고. 북한에서 대통령의 얼굴을 만들어서 총을 쏘면 되는 거고 남한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공산 종북 좌파들이 더 나쁜 거는 자기들이 지금 정치 탄압을 하면서 다 어처구니 없는 무슨 횡령, 뭐죠? 불법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냐면 헌법이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는 게 반헌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맨날 그런 걸 뒤집어 씌워요. 무슨 돈을 띄어먹었다느니, 무슨 여자를 무슨 추행을 했다느니, 무슨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지금 무슨 횡령에다가 주사 맞았다 그러더니, 근데 왜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주사를 맞았다느니, 무슨 구술했다느니, 이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러더니, 예. 요즘에 보니까 김정수 여사도 얼굴에 주사 엄청 맞았더만. 그러니까. 반들반들했더만. 저도 정말 할 말이 있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6.25 때 함흥시에서 겨우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고, 정말 보따리 하나밖에 가져온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 경북이든가 경남이든가 어딘지 그냥 아방궁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큰 대저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늘 주는 월급만 먹고 살았다면 어떻게 그런 집을 쓰고 사냐? 다 털어보자. 탈탈 털어서 세상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문재인이만 특별히 장사를 잘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누구는 장사를 못해서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겠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과거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전의 과거를 정말 탈탈 털면요, 지금까지도 많이 털렸죠. 세월호 사건 때
무려 2차례씩이나 앉아서 뭐 식당에 가서 여하튼간 예, 그런 사건들.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양병원님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북한은 찬양하고 일본을 주적으로 교육한단다. 이게 진짠가요? 예, 요새 예비군 훈련도 그래 이런 그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자익적인 사람들 그 급진적인 인사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 어쨌든 예 지금 이때까지 우리 그 애국자 분들께서 4분이 지금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 국정원장 4분이 지금 몽땅 감옥에 가 계세요.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그 공직 생활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무슨 이상하게 무슨 쓰레기 같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그냥 그냥 조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우리가 또 조폐를 벌려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글 코리아도 지금 조사를 한다면서요? 예, 자기들이 옛날에 낙검수 방송할 때는 왜 조사 안 했는데요? 그럼 옛날 걸 다 털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금방 해방돼서 김일성이 하던 그 행동, 모든 행동하고 그 법들 딱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해방 후 김일성이 권력을 잡아가던 그 과정을 지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나오는 네. 문장이 생각이 나요. 예, 좌파 정치인들이요, 좌파 교수들이요, 예, 진보 대학생들이요, 노동자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환호하지만 네. 예,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 팔을 뒤로 묶여가지고 이 수용소 군도에 끌려올 거다. 막 이런 외침을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심정이 지금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예, 어느 날 우리가 평양에 쫓겨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를 막 비웃던 사람들이 다 상권에 쫓겨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굽니까? 이재수 장군님. 네. 정말 이재수 무섭죠. 장군님께서 정말 자신의 그거를 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친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신 자결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재수 장군님의 외치고 싶었던 그 외침을 잊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 적폐 청산한다고 떠드는 이 쓰레기 반역 집단들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간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수 사령관이 죄가 없다면 떳떳이 살아서 죄를 자기 책임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가 저도 그렇게 밝혀야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북한하고 딱 대비해 보면 이건 그냥 자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들한테 잡혀가면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요 해도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엔 하다 못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 청탁으로 막 잡아 넣는데 이런 사회에서 잡혀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잡아다가 33년형을 지금 처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같은 건 잡혀가면 더 할 말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잡혀가면 저희들에게 무슨 횡령죄가 있다느니 무슨 개소리를 치게 되면 여러분 저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좌파 정북 세력들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박찬주 장군님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막 혐의를 집어서가지고 TV에서 막 발광을 하면서 막 뒤집어 씌웠는데 나중에는 그때는 아예 말도 없었던 무슨 지인한테서 200만 원어치 밥 얻어먹었다. 아니 지인한테 밥 얻어먹는 게 무슨 그 죄예요 그게? 참. 네, 어쨌든 정말 제가 우리 정운남 기자님을 불러놓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저도 떠들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닫고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탄해서 끌어내렸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 하는데 적폐를 보고 그냥 저건 적폐여서 죽어야 된다, 아니면 적폐가 돼서 끌려가는 거다,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나도 적폐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옵니다. 참고만 있으면 그 적폐 청산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됐듯이 그냥 어느 날인가 나도 적폐가 됩니다.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막 마구 잡아가서 적폐를 하는 그런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폐 청산이라는 거 과연 옳은 거냐, 그 정직한 거냐, 원칙에 맞는 거냐, 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우리가 정말 깊이 따져보고 다른 눈으로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냐 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 번도 못 보냈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편지만 보내서 막 그러는 꿈을 꿨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하게 돼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우리 편지 보냅시다. 진짜 그러고 보니 아무튼 뭐 지금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젠 언론에서도 다 말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뭐 소득주도 성장이요 뭐요 하고 계속 떠들다가 이젠 안 되니까 도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회귀한다, 뭐 하는 게 다 지금 내놓는다는 게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았던 걸 지금 재탕한다는 거죠. 왜 재탕하겠냐? 할 게 없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옳았으니까. 그 인간들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서 대통령 된 인간들 같아요. 우리가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정말 마음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여움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한 사람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검찰에 풀려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검찰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검사님, 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때 정치 탄압 받은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남북하나재단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왔는데 탈북자들을 대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을 고소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고소를 취하해 주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나를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날 또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고소 당해가지고 이건 정치 탄압 아니냐, 그럼 탈북자가 고소당했는데 그러면 가서 고소한 게 좀 너무 지나치다고 말이라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괘씸하다고 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검사님한테 그랬죠. 검사님, 저 재판에 넘기세요. 그렇다고 북한처럼 총살하는 거 아니겠죠? 그랬더니 검사가 놀라가지고 총살이라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전 뭐 지금 잡혀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총살도 못하겠죠. 고문도 못하겠죠. 그런데 고문을 못하는 게 아니더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엮여서 잡혀간 사람이 이 암수술을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암수술을 받았는데 그냥 고문을 못하니까
암 수술 받은 사람을 다리를 침대에다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고문이지 뭐가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예, 이런 야만들이 지금 민주화 투사라고 떠들었던 인간들이에요. 우파 정권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야만들에게 양심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양심수입니까? 반역 역적들이고 인간 쓰레기들이고 야만들이죠. 이런 인간들은 예, 양심수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양심수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직을 수행하다가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는데 다 적폐라고 잡아간 이분들이 지금 잡혀간 이분들이 다 양심수들이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였냐? 예,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냐 아니면 문재인의 시대냐? 우리가 이걸 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 우리가 그냥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새해 축하장을 보냅시다. 박근혜 시대가 정말 민주주의가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축하장을 보내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장을 보내십시오. 예. 저도 어쩌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예. 그 감옥에 계시는 제가 또 가까이 모셨던 분들도 감옥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좀 써가지고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죄 없이 감옥에서 예,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그 편지를 좀 보내드립시다. 네. 편지를 보내드리고 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수 그 장군님, 정말 자결하신 이재수 장군님, 변창훈 검사님, 그리고 또 그 정무승 뭐 변호사님 계세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다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그 후원금도 좀 보내고, 예,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도 위로의 편지도 좀 보내고, 이렇게 이 우파에서도 정말 그 장렬하게 그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보살피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갈 때도 아, 저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고서 내가 거꾸로 박근혜의 팬이 된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예. 진짜 독재다. 북한이 이렇게 돼서 망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의 열성 팬으로 돌아선 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를 박근혜 정권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예,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다음번 정권이 들어왔을 때 문재인 말 잘 듣게 되면 다 적폐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예,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예? 사람이 먼저인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게 먼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게 뭐 사람이 먼저다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사람 죽이는 세상이 지금 된 거잖아요 이게. 아, 예? 그리고 그냥 적폐제일주의 세상이 된 거죠. 다 적폐 만능입니다. 네, 보내는 편지 다 검열할 것 같아요. 예, 검열하라 그러세요. 검열하라 그러세요. 예, 검열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헌법에 위반되는 말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정말 크리스마스도 멀지 않았는데 1년 넘게 감옥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또 너무 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결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고 이거야말로 역적 쓰레기 살인마들 집단 아닙니까? 문재인 살인 정권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허물어버리기에 저 북한을 민주화하기에 무척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합시다. 예, 조금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진짜 북한의 주민들을 노예로 생각하시고 노예 해방을 하시겠다고 네. 하셨죠. 그리고 자유의 토속으로 오라고 하셨고 실제 노력을 많이 하셨더군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월간조선에서 좀 살짝 나왔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실제 사실은 문재인이가 그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평화통일 하겠다고 그러죠. 진짜 평화통일은요 국정원이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그게 100번 맞는 말입니다. 네. 국정원이 일을 해야 평화통일이 되는 거지. 지금 국정원장이 저렇게 김정은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저렇게 살살 아참이나 해가지고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대로 한 지금 국정원장들 다 잡혀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정말 우울한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재수 장군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 정말 사람은 누구나 다 목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누가 그렇죠. 좋아요? 다 살고 싶은데. 그래도 그 정말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목숨을 버리신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모하고 하늘나라에서 제발 잘 계시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강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경자님께서 능라밥상 연말에 친구와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십시오. 오셔서 전화 주세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